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8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몬차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도가 믿는 역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공격의 중심은 카프라리가 맡고 있으며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돌파가 팀 공격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볼로냐전에서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페시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공중볼 경합에서 주리치와 모타의 제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상대 수비진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공격 패턴으로 전환되며 득점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이조가 복귀하며 마리에 카르보니와 함께 후방을 책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공수 밸런스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볼로냐전 대량 실점은 수비 라인의 조직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입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수비 커버와 미드필더진의 수비 가담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에켈렌캄프와 토뱅의 측면 돌파를 주된 공격 루트로 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패턴이 단조롭게 반복되면서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노아전에서는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리며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으며 공수 전환 시 조직력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디네세의 중원에서는 로브리치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데이비스와 루카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패스의 세밀함과 공격 조율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투레의 퇴장 공백이 큰 타격을 입혔고 크리스티안센과 지아네티의 수비 조합은 호흡이 다소 맞지 않아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다소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몬차는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우디네세는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양팀의 공격 패턴이 뻔하고 수비진의 견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치열한 공방전 끝에 득점 없는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웨스트햄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공수 전개를 시도하며 보행과 쿠두스의 역동적인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두 선수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중앙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솔레르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방 압박으로 공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최근 레스터 시티전에서는 수비 라인의 배후 공간이 자주 열리며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안토니오와 잉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필크루크가 원톱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필크루크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공격수로 중원 자원들의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이 다소 느리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서면 공격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마브로파노스와 킬먼이 주축을 이루며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수비 라인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빠른 수비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속공을 노리지만 최근 에버튼전에서는 공격진과 수비진 모두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쿠나가 중심 역할을 맡으며 그의 개인 돌파와 제공권을 활용한 크로스가 주요 공격 옵션입니다. 그러나 게데스와 황희찬의 폼 저하로 인해 측면 돌파가 제한적이고 공중볼을 활용한 라르센의 제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수비에서는 도슨, 고메스, 르미나가 백스리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조합으로 조직력과 커버 플레이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 커버와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 문제는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측면 공격을 펼치거나 빠른 침투 패스를 활용할 경우 실점 가능성이 커집니다. 웨스트햄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튼의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 중심의 공격은 웨스트햄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필크루크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보엔의 돌파력과 솔레르의 창의적인 패스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중원의 장악력이 뛰어난 만큼 경기를 주도하며 점유율과 찬스 메이킹에서 앞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울버햄튼의 공격 제한성과 수비 불안정성은 웨스트햄이 경기를 지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이 효율적인 공격 운영과 안정적인 수비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보다는 웨스트햄의 안정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헤타페는 사사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속공 전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페레즈와 솔라가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직전 오리우엘라전에서는 경기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 마요랄의 부재는 공격 효율성 저하로 직결되었으며 대안으로 나선 일디림과 우체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상대 수비가 제공권 싸움에 대비할 경우 헤타페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제네와 알데레테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미아와 아람바리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 수비 가담에 나서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밀집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의 공간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견고함을 자랑하지만 역습 전개의 시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해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약점으로 남습니다. 한편 에스파뇰은 같은 사사이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빠른 측면 전개와 역습을 중심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직전 바르바스트로전에서는 공격 찬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패배하며 전술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주 공격 루트는 카레라스를 통한 측면 돌파와 크로스이며 푸아도와 카르도나가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이들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부족해 득점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는 주전 수비수 쿰블라의 징계 결장으로 카브레라와 고메즈가 센터백 조합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강점을 보이지만 스피드가 부족해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헤타페의 공격이 단조로운 크로스 위주의 전술에 치중해 있어 수비 부담은 다소 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며 수비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헤타페는 마요랄의 부재로 인해 공격이 둔탁하고 결정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에스파뇰은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의 부재로 헤타페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답답한 공방이 이어지며 치열한 수비 대결 속에 무득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